로밍 데이터 서비스 중 현지 eSIM을 사용하는 방법은 현지 통신사의 eSIM을 사용하는 만큼 데이터 속도도 빠르고 내 폰으로 오는 전화나 문자도 받을 수 있으니 편리함, 속도, 가격 어느 부분도 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하비루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여행 전 필수로 준비해야 할 데이터 로밍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데이터 로밍은 한국통신사 데이터 로밍, 포켓 와이파이, 현지 유심, 현지 eSIM 이렇게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한국통신사 로밍은 한국통신사에서 여행 국가의 통신사와 제휴를 맺어 통화망을 이용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로 하루 1기가 기준 대략 10,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통신사에 따라 여러 프로모션들이 있어 조금 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로 유심카드 등을 구입하거나 설치하는 과정 없이 통신사 홈페이지 또는 휴대폰으로 114 누르셔서 통화로 신청하거나 공항에 있는 각 통신사의 로밍센터에 가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내 폰 내 번호 그대로 추가 설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속도도 괜찮게 나오는 편이지만 다른 서비스들에 비해 가격이 조금 비싸다는 게 단점입니다. 두 번째, 포켓 와이파이. 와이파이 도시락이라도 불립니다. 와이파이를 터뜨려주는 기계를 들고 다니면서 그 기계의 와이파이를 잡아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많이 사용하시는 와이파이 도시락 사이트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일본 기준으로 1일 2기가 3,900원이네요. 2명이서 쓴다고 가정하면 1인 하루 1,950원으로 정말 저렴한데요. 가격 면에서는 제일 우수하지만 와이파이 기계를 따로 빌려야 하고 또 계속 그 기계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는 점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 번째, 현지 유심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의 유심카드를 제거하고 여행하고자 하는 나라, 현지 국가의 통신사 유심카드를 꼽아서 여행 기간 동안 내 폰을 현지에서 개통한 폰처럼 사용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인데요. 현지 통신사 서비스를 다이렉트로 이용하는 거라 인터넷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지 폰이 되어버리는 만큼 여행 중에는 한국에서 오는 전화, 문자를 받지 못하고 또 유심카드를 갈아 끼우면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유심을 분실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격은 많이 사용하시는 말톡 사이트에서 일본 기준으로 보면 1인 1기가 3일 이용료이 7,900원으로 하루 2,633원 정도이니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적극 추천드리는 데이터 로밍 서비스 바로 eSIM인데요. 유심카드가 물리적인 형태라면 eSIM은 소프트웨어, 디지털 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정말 편리한 부분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지금 내 폰의 유심과 새로 추가할 eSIM을 듀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화, 문자는 한국 통신사 번호 그대로 이용하고 데이터만 현지 로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가능하단 말이죠. 다만 eSIM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서비스로 사용 가능한 기종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 단점이라면 단점이겠네요. 현재 화면에 보이는 기종들만 eSIM 사용이 가능한데 아이폰은 범위가 넓은 편이지만 안드로이드 폰은 조금 범위가 작습니다.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휴대폰의 다이얼 화면에서 별, 샵, 06, 샵을 누르고 기기 정보에 EID라고 쓰여 있다면 eSIM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SIM은 도시락 eSIM 많이 사용하시던데 도시락 eSIM 사이트에서 일본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가지 플랜 중에서 하루에 1기가 3일 사용 플랜으로 보겠습니다. 가격이 6,400원으로 하루 2,133원 정도네요. 동영상 유튜브만 내내 보시는 게 아니라면 구글 길찾기, 맛집 검색, 카카오톡 연락 등은 하루에 1기가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하게 쓰실 수 있으실 텐데요. 1일 1기가 사용 후 소진한 뒤는 저속으로 무제한 사용 가능하고 통신사는 일본 현지 소프트뱅크를 이용하네요. 핫스팟, 테더링도 가능하고 음성통화는 불가합니다. 그렇죠. 음성통화는 현지 eSIM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현재 본인이 쓰고 있는 통신사망을 이용하시는 겁니다. 전화, 문자는 국내 통신사, 기본 로밍 회선, 데이터 인터넷은 현지 통신사, eSIM 추가 회선 이렇게 듀얼로 사용하시는 거죠. eSIM 구매하실 분은 상품 설명 유의사항 홈페이지에서 꼼꼼하게 읽어보고 구매해 주시면 되는데 유의사항의 빨간 글씨로 eSIM을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폰의 기종이 eSIM 서비스를 지원하는 모델인지 꼭 확인 후 구매해 주세요 라고 쓰여 있죠.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하고요. eSIM을 단말기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한국에서 미리 설치하고 가시는 게 마음 편하시겠죠? 일본 현지 로컬 상품인 경우 한국에서 미리 설치해도 사용일은 현지 네트워크 접속 시점부터 시작되니 시작 날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기준 eSIM 설치하는 방법을 도시락 eSIM에서 만든 설치 가이드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안드로이드 폰의 경우에도 기본적인 방법은 같으니 이번 영상과 알림톡으로 오는 설치 방법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SIM을 구매하면 거의 실시간으로 알림톡과 메일에 QR코드와 설치법, 주의사항 등의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휴대폰의 설정 셀룰러에 들어가서 eSIM 추가를 누르고 알림톡이나 메일로 받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스캔이 되지 않을 때는 아래쪽 세부사항 직접 입력을 눌러서 수동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알림톡과 메일에 SMDP 주소, 활성화 코드 적혀 있으니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이심 활성화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활성화 중이라고 뜰 텐데 5분, 10분 만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 1시간 정도 걸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3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활성화되고 나면 요금 레이블과 사용해선 지정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서 잘못 누르더라도 나중에 수정 가능하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사용 회선이 2개 보일 텐데 위쪽에 있는 게 메인 회선, 기존에 사용하던 회선이고요. 보조, 요행용 등의 이름이 뜨는 아래쪽 회선이 보조 회선, 이번에 구입한 현지 이심 회선입니다. 아래쪽 회선을 선택해서 계속 누르면 추가 이심의 이름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회선이 헷갈리지 않도록 이름 수정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영상에서는 도시락 이심이라고 쓰여 있지만 본인이 구별하기 쉬운 이름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셀룰러 요금제 레이블로 돌아와서 계속 누르고 기본에서는 메인으로 선택하고 아이메시지 및 페이스타임 메인으로 선택해주세요. 셀룰러 데이터는 도시락 이심, 새로 추가한 현지 이심 회선으로 누르고 이때 셀룰러 데이터 전환 허용은 꼭 꺼져 있어야 해외에서 이중으로 데이터 요금이 나가지 않습니다. 완료를 누르면 손쉽게 셀룰러 설정이 끝났습니다. 돌아가 보면 셀룰러 데이터는 추가 이심 회선인 도시락 이심으로 설정되었고 기본 음성 회선은 메인, 기존 회선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는 뇌폰 데이터 사용하셔야 되니까 셀룰러 데이터 메인으로 바꾸셔서 사용하시다가 비행기 타고 핸드폰 비행 모드로 바꾸기 전에 해외용 세팅하고 비행기 모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해외용 세팅은 설정 셀룰러에 들어가서 심즈에 메인, 도시락 이심 2개 다 켜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셀룰러 데이터를 추가 이심 회선인 도시락 이심으로 선택해주세요. 이때 셀룰러 데이터 전환 허용 꺼져 있어야 하고요. 기본 음성 회선은 메인인 그대로 두고 메인 회선 눌러서 데이터 로밍 꺼졌는지 확인하고 추가 이심 회선인 도시락 이심 눌러서 데이터 로밍 켜져 있는지 확인하면 해외 세팅은 완료됩니다. 편하게 사용하시고 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오면 메인만 켜고 추가 이심 회선은 꺼주시고요. 추가 이심 회선은 이심 삭제 눌러서 삭제만 하면 되니 반납 절차도 따로 없어 정말 편리하네요. 로밍 데이터 서비스 중 현지 이심을 사용하는 방법은 현지 통신사의 이심을 사용하는 만큼 데이터 속도도 빠르고 내 폰으로 오는 전화나 문자도 받을 수 있으니 편리함, 속도, 가격 어느 부분도 다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정리해보자면 가격에서 주저함이 없고 편리한 걸 원하시는 경우 한국 통신사를 이용한 데이터 로밍을 이용하시면 좋겠고요. 가격을 조금 아끼고 싶거나 속도를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면 현지 이심 이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 전 필수로 준비해야 할 데이터 로밍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기분 좋은 한 주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